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전 재무장관이자 좌파 경제학자인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신간서적 테크노퓨달리즘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우리가 진입한 새로운 체제를 테크노퓨달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아마존, 테슬라, X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새로운 봉건 영주로,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현대의 영지로 묘사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바루파키스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상품을 보여주고 판매할지 결정하며 판매 수수료라는 이름의 지대를 징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과 거래가 특징인 자본주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수수료가 과거 자본주의의 이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크노 퓨달리즘의 본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바루파키스는 일론 머스크를 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전통적 자본주의의 혁신적 자본가였지만 X를 인수하며 클라우드 영주로 전환했다며 현대의 노동자들이 SNS와 같은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며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클라우드 농노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루파키스는 이 같은 체제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민주적 정치와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이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테크노퓨달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클라우드와 데이터 소유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루파키스는 책을 통해 빅테크 중심의 지배 체제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만국의 클라우드 농노여, 눈을 떠라. 우리는 정신의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류가 멸망할 경우 지구를 지배할 생명체로 문어가 지목됐습니다. 11월 15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인류가 멸망할 경우 문어가 인류를 대신해 지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팀 콜슨 옥스퍼드대 교수는 문어는 높은 지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문명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어가 물 밖에서 30분 동안 숨을 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문어는 물 밖에서 호흡할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만큼 영리한 동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어는 복잡한 뇌 구조와 높은 인지 능력을 지닌 동물로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강력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슨 교수는 문어가 물 밖에서 호흡할 방법을 발견한다면 육상 포유류를 사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는 인간과 함께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콜슨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영장류가 살아남더라도 포식자와 경쟁에 취약하고 환경 적응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나 곤충은 인간이나 문어만큼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맡았던 생태적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문어는 퍼즐을 풀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복잡한 행동을 보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문어가 단독으로 사냥하지 않고 물고기들과 협력하여 사냥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문어가 사회적 지능을 갖춘 동물임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문어의 행동은 인간과 유사한 사회적 성향을 보여준다며 문어가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협력의 기초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의 물폭탄에 이어 이번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우리나라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말 서해상에서 형성된 큰 눈 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을 가져왔습니다. 수원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쌓였으며 서울도 역대 3위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날씨의 현상의 원인으로 더운 바다를 꼽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찬 북극바람과 만나 구름대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다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여름 폭염의 영향이 아직도 해수면에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리저기압이 서해를 통과하며 해기차로 인해 구름대를 형성하는 현상 자체는 흔하지만 이번 폭설의 적설량은 예년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적설은 성인 무릎 높이만큼 쌓이는 등 지역별로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뜨거운 바다는 여름에는 물폭탄, 겨울에는 눈폭탄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바다에서의 과도한 수증기 공급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쉽게 포화 상태에 이르며 한 곳에 비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던 현상이 겨울에는 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패턴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눈폭탄으로 도로가 마비되고 항공편이 연이어 취소되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뜨거운 바다의 영향이 겨울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겨울로 접어들기 전까지 서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겨울에도 추가적인 눈폭탄이 내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올겨울 기온도 평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어 따뜻한 바다와 북극의 찬 공기가 빚어낼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눈폭탄으로 그치지 않고 농업, 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